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4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1회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입니다. 처음에 DB 구축의 테이블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십시오. 각 4점이네요. 항상 4점씩 5문제가 나오죠. 이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다 맞아서 20점을 맞아야 되고. 자, 주문현황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문현황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요. 수량이라는 필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줘라. 기본적인 속성을 설정하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도록 해라. 그러면 속성값에서 기본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주문현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하신 다음에 허브 코드 고객 아이디 수량이 있는데 수량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값에다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4점이에요.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상설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개나 거리나 다 맞아버리면 다 합격하게요. 이런 문제는 상설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정기 시험은 진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100%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요. 그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관리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작업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주문 현황은 이제 종료를 하시고 저장하겠냐? 예. 회원관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고객 아이디를 기본키로 설정을 해라.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고객 아이디 선택하시고 딴 데 가서 삽질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 가서 작업하시면 안 되죠. 디자인에 가서 기본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하라고 하면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하고 고객 아이디를 같이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를 기본키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가서 또 기본키를 설정하시면 되면 않을까요? 동시에는 안 돼요. 그죠? 동시에 하시려면은 여기 앞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클릭을 하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본키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여러 개의 떨어진 것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고객 아이디만 기본키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키가 뭔지 설명드리면 또 한없이 3000%로 빠지기 때문에 기본키 설정하라는 걸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올까요? 저 같아도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왜 안 내냐? 내면 저 문제는 다 맞을 텐데 누가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키 같은 이런 문제도 안 나옵니다. 자, 3번 입력 마스크라는 기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입력 마스크 나오죠? 그죠? 입력 마스크는 나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우편 번호에다가 지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편 번호로 빨리 잽싸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딴 데 가서 남의 다리 긁지 마시고. 자, 입력 마스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빠르게 입력해서 입력 틀을 만들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입력 틀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가령 뭐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063-273-3001 이렇게 굿모닝 컴퓨터 학원입니다. 전주. 여기에 오셔야 제대로 배워요. 딴 데 가봤자 선생님 다 삽질만 하고 있을 겁니다. 273-3001인데 이렇게 자릿수가 차지하는 부분과 자릿수가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로 같은 경우나 마이너스 같은 경우. 여기도 자릿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자릿수를 차지하지 않는 이런 일반적인 문자 항상 이런 부분은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063-123-4567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063이라는 전화번호는 달라도 되고요. 똑같았지만 이 번호는 다르게 나오고 여기에 있는 여기 가로하고 하이픈 이것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전화번호가 오더라도.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 이것을 유명하게 이제 리터럴이다. 의미 없는 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터럴을 빠르게 입력하지 않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입력 마스크가. 그러니까 딱 입력 마스크를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로하고 리터럴이 예, 이렇게 해서 언더스코어 예,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언더스코어 이게 입력 틀이에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것은 입력하지 않고 자릿수만 정확하게 빠르게 입력해서 예, 편리하게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입력 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인터넷 같은 사이트에 가입하실 때 주민번호 같은 경우 할 때 마이너스가 입력하지 말아라. 통장 계좌번호 할 때 마이너스 이런 것을 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걸 정확하게 입력하냐. 일단 영어일 때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고요. 예, 이걸 정확하게 입력해요. 그러니까 소문자만 입력할 수 있고 대문자만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영어하고 숫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영어만 입력되도록 하냐, 숫자만 입력되도록 하냐, 그걸 할 수 있고. 세 번째, 글자 수에 제한을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이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세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2번, 1번은 입력 틀을 이용해서 빠르게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하튼 예,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우편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라. 이게 리터럴이에요. 이게 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을 어떤 우편번호를 보더라도 항상 789-613 이렇게 다시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우편번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나와야 되니까 리터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터럴도 같이 저장하도록 설정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구역이 필요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문자 표시하는 거랑 다시 이제 싸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 자리는 샵으로 표시되라. 이 말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세 자리는 반드시 숫자가 입력을 돼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문자가 오는 거 봤어요? 우편번호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숫자가 와야 되면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 0과 샵과 그 다음에 9라는 요 세 글자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숫자를 입력하는 곳에. 그래서 000 다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000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 0은요 필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수라는 건 뭘까요? 숫자를 1, 2, 3, 4, 5, 6 이렇게 입력을 해야 꼭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자리를. 이게 글자 수 제한이에요. 근데 이 샵이나 9가 오면 말입니다. 샵샵샵 다시 샵샵샵. 그러면 이 샵은 뭐냐? 선택이라고 합니다. 9도 선택이에요. 근데 더하기 빼기 기호를 연결할 수 있으면 샵이고 9는 연결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얘는 선택이라 합니다. 선택. 그래서 0은 뭐라고 하니? 필수. 이 필수와 선택을 이용해서 글자 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를 이용하시면 반드시 세 글자가 와야 되는 거고 선택은 뭐예요? 입력 안 해도 패스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공백을 허용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택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1, 2, 다시 1, 2, 3 2, 다시 4, 5, 6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요거예요. 대신에 더하기 빼기도 같이 온다. 그러면 샵인데 필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실 때 플러스를 2번 하면은 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런 우편 번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리가 와야 되니까 오라. 필수 숫자 0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게 첫 번째 구역이에요. 첫 번째 구역은 리터럴을 포함해서 자릿수 문자 기호를 전체를 써주는 게 첫 번째 구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리터럴이 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구역이 유효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숫자 6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그러면 000, 0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때는 잘 보세요. 리터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럴 때는 두 번째 구역이 구역 구분을 세미콜론을 하는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두 번째 구역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리터럴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리터럴이 없는데 뭘 정의합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리터럴이 있으면은 얘는 리터럴이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얘거든요. 그러면 리터럴을 같이 포함해서 저장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자리가 되는 거고 리터럴을 같이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6자리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터럴의 저장 여부를 두 번째 구역에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도 저장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면 0, 저장을 안 하려면 1 또는 생략을 하시면은 이게 저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0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구역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예. 이렇게 하셨으면 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먹을 먹으면 배가 뻑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0을 연상할 수 있고 2를 연상 안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한 자리 표시 문자를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이 말이에요. 설정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입력을 할 때는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보여지게 할 거냐? 아니면 골뱅이가 이렇게 보여지게 할 거냐? 이렇게요. 아니면 샵이 보여질 거냐? 0이 보여질 거냐? 이건 기호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 마스크를 우편 번호에다가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시간을 너무 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게 입력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죠. 000 다시 000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지식인에 요거 원화 표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날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해줘도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못 믿어오면 해주세요. 그죠? 원화 표시의 의미는 뒤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0을 저장하시고 세 번째 구역은 만약에 제가 이제 샵을 썼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디폴트가 이제 언더스코어인데요. 데이터를 입력하러 갔을 때 이렇게요. 우편 번호를 이제 딱 찍어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 표시가 샵으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세 번째 구역은요. 세 번째 구역은 잘 들으세요. 세 번째 구역은 뭐를 해야만 보여지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야 보여지는 거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는 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를 와서 이걸 썼다고 해서 얘가 눈으로 보여요? 보이면 제 손에 장이 짖어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구역은. 그죠? 만약에 골뱅이 마이너스 골뱅이 보여지게 해라. 그러면 얘를 그냥 골뱅이로 써야 되는 거죠. 0으로 보여지게 하라. 그러면 이거 0하고 여기 0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제발 부탁인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텍스트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요. 0이니까 얘까지 포함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글자 수를 6으로 놓으면 절대 여기를 0으로 쓸 수가 없어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장돼야 되니까 7자리가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최소 7 이상을 크기를 해줘야 되지 5나 6을 쓰게 되면 의미가 없죠. 5는 쓸 사람은 없겠고 6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필드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입력 마스크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해서 약간 좀 오버한 경향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4번으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네요. 허브 입고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입고 현황 디자인 보기로 열기 해서 허브명은 허브명 찍고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 이렇게 했어요. 인덱스를 설정할 때는 인덱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예 인덱스 설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죠.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고 안 하면은 안 하는 거고요. 중복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할 때 하냐? 그룹을 만들어서 빠르게 분석할 때 인덱스를 설정하는 거고요. 중복 불가능하는 것은 이제 그 검색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좀 빠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불가능은 말 그대로 똑같은 값이 못 나오게 하는 거고 중복 가능은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허브명을 찍고 여기 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오셔서 중복 가능 아니요 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디자인에 가시면은 인덱스 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허브명이 여기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건 기본 키고요. 저희가 기본 키로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이다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 키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잠깐 제가 기본 키하고 인덱스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 키를 놓으시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복이 불가능해요. 고유 인덱스라고 하죠. 그죠? 인덱스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두 번째는 뭐냐? 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값을 입력하지 않고 패스 넌논이라고 하죠. 알려지지 않는 값, 비어있는 값을 얘기하는데 널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유식하게 이제 개체 무결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러면 인덱스의 중복 불가능을 놓게 되면 요거하고 뭔 차이냐 많이들 물어보시죠. 인덱스의 중복 불가능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고유 인덱스다 그렇게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유 인덱스를 해라 그러면 기본 키 놓으시면 안 되고 인덱스 중복 불가능을 놔야 돼요. 그러면 인덱스 중복 불가능하고 기본 키하고 뭔 차이인데요? 차이는 뭔 차이겠어요? 선생님? 인덱스 중복 불가능하면 널 값이 입력이 돼요. 그 차이예요. 즉 널이 입력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기본 키하고 중복 불가능 고유 인덱스하고 차이입니다. FM이면 기본 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고유 인덱스 설정해라 그러면은 고유 인덱스를 해야 돼요. 중복 불가능을 놓든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불가능을 하게 되면 가능을 하게 되면 고유 값이 여기에 보시면 예로 나옵니다. 근데 중복 가능하면 고유 값이 아니오 나오니까 여기서 예를 하면은 얘가 불가능으로 바뀌고 여기서 아니오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에 불러서 요걸 하나 똔똔 쌤쌤 뭐 요즘 도찐개찐이 유명하던데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인덱스 이름이라는 것을 필드 이름과 좀 헷갈려 하지 마세요. 얘는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허브명으로 놓고 인덱스 이름은 허브 이름이라고 이렇게 놔도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허브 이름에 고유 인덱스를 설정하라 또는 인덱스 중복 가능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허천나게 여기서 찾을 겁니다. 어디서 찾아요? 필드에서.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절대 안 나오거든. 이름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없는 인덱스를 설정하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인덱스 이름을 이미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고유로 바꿔주시라 아니면 아니오로 하시던지
없는 걸 바꿔라 그러면은 여기서 찾지 마시고 없는 것이 왜 있겠어요? 여기 인덱스 창에 가서 여기서 찾아라. 그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면 뭐 인덱스는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마지막으로 입고 수량 필드에는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해라. 그러면 이거 유효성 검사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0 쓰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끔 가다가 여기에 그렇게 근거를 왜 안 써주냐. 엑셀처럼 A3, 0 이렇게 쓰는데 A3이 근거인데 여기 비교 연산자 전후로 P 연산자 두 개가 와야 되지 않냐. 아예 안 와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연산자하고 비교값만 쓰시면 누가 오냐. 내가 입력한 값이요. 입고 수량에다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5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리 와서 비교가 돼요. 그럼 true이면은 입력하고 false이면은 no 입력 이렇게 deny가 되는 게 이게 원리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함수도 쓸 수 있어요. 함수를 썼을 때는 여기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날짜의 연도가 2000년하고 똑같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써야죠. 이어 날짜 대괄호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드명에는 2000 이렇게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만 써버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 작살 나냐? 이때는 이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날짜 필드에 입력된 1999년 4월 5일 또는 2000년 5월 4일 이따구 값들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같겠어요? 아무리 2000이 같아도 얘하고는 아니죠. 얘는 날짜고 얘는 뭐예요? 숫자니까 대소 비교가 되겠어요?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냥 전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튼 보고 따라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건데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바꿔놓으면 진짜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글자가 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이름의 첫 글자 회원명이다. 그러면은 회원명. 그러니까 함수를 잘하는 사람이 액세스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유효성 검사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명이 딱 이렇게 쓰고 회원명에 입력한 값이 홍길동이다. 이렇게 쓰면은 얘가 2랑 같겠어요? 절대 못 같는다는 거죠. 그죠? 이길동 써도 2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좋은 거죠.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제 like 뭐예요? 이별표 쓰는 사람이 진짜 액세스 잘하는 사람이죠. 왜? 엑셀에는 like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산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산자를 여기서 쓸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시험 볼 내공이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험 봐봤자 허당이에요, 허당.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이게 지식인에 가면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1급을 3번을 접수를 해서 연타로 그러면은 쉬운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때 합격하자.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거면 선생님 그냥 시험 안 보는 게 낫지. 물론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워도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외워.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건 이제 강사 자격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외워서 공부하나?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되지. 도움말도 보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찾고 그래야 되는 게. 강사가 해주는 것은 진짜 공부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편리하게. 그 편하게 해주는 게 일종의 이제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가 없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있잖아요.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은 그 강사를 보고 판단을 못 해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지 이걸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강을 요청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급은 어설프게 배우면 망하는 학문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게 좋죠, 선생님. 예, 전주 굿모닝 컴퓨터 학원의 최우선 강사를 찾으면 뭐 실무하다가도 모르면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주니까요. 오히려 실무를 들고 오는 사람을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죠? 예. 자, 너무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